예, 안녕하세요. 억구바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31일에서 26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내용은요, 제가 법인택시 취직한 지 한 12월 12일 날 취직을 했으니까 한 2, 3주 지났습니다. 실제 운행은 10일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10일 정도 근무를 하고 느낀 점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 첫 번째로 취직 전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가스차. 제가 지금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전기차가 나을지 가스차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카카오 비가맹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추천 회사, 댓글이나 이런 데서 추천 회사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 회사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12일 날 법인택시 취직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휴무를 했고 23일 날 휴무를 하고 24일 됐을 때 제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하셔가지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25일을 결근계를 냈고 26일 새벽에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한 10일 정도 운행을 하고 부모님 상을 맞았는데요. 일단 회사에서 6일간 휴가를 줬습니다. 어머니를 가는 길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일간 하면 26일부터 31일까지 휴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휴가라서 3일장을 치르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대표이사님 조의금 봉투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봉투 하나,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봉투 하나, 총 회사에서 봉투가 3개가 들어왔더라고요. 며칠 근무도 안 했는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직 전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인정근무입니다. 인정근무. 이 인정근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정근무라는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법인 택시기사들은 만건일이 25일이죠. 경우에 따라서 23일 적용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부산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에 만건일이 25일입니다. 23일 만건 회사는 23일에 이틀을 그냥 이제 배려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 25일과 25년에 국경일이 한 약 17일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17일에 대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인정근무일은 산학금을 채우게 되면 해당일 임금의 1.5배. 우리가 25일 만건하게 되면 막 170여만 원 기본급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170 나누기 25 하면 주유수당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하루 1급이 한 5만 몇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인정근무일, 국경일 빨간 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략 한 5만 몇천 원 받게 되는 1급여가 1.5배 나오기 때문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상당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추석 연휴 때 그냥 쉬겠다 라고 하시면 미출근하게 되면 인정근무일은 산학금을 안 내도 된다, 면제를 받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취직 전에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인데요. 우버 비가맹은 회사가 들어야지만 가입을 해야지만 우버에 가맹을 할 수 있겠죠. 비가맹은 기사가 원하면 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비가맹을 하려고 해도 그 법인이 우버에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버에 계정이 없기 때문에 비가맹으로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낮 시간대에 주로 영업을 하신 분들은 우버 비가맹이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할 시간에 맞추어서 우버 비가맹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차 부재가 있다라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없다라고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일단 가스차 부재는
제가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24년 3월 달에 도부 훈령으로 33개 지자체에서 가스차 부재가 해제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부산도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스차 부재가 없는데 우리가 25일 만건이면 5일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5일을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부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부재가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일도 기사가 원하면 근무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가스차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25일 근무하고 5일 휴무하는 거를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된다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개인 택시 사업조합과 법인 택시 사업조합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법인 택시 사업조합에서는 개인 택시 부재를 부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개인 택시의 부재를 부활해라고 요구하면서 법인 택시의 부재를 해제시키면서 그 주장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법인 택시 사업조합, 즉 말하자면 법인 택시 회사 대표들을 대표하는 조합이죠. 그 조합에서는 우리도 부재 유지할게, 그러니까 개인 택시도 부재를 부활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 회사가 가스차 부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댓글로 정확한 정보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근무 시간 경계였습니다. 이거 제가 입사할 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휴무할 때 3시 59분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침 6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그런 걸 듣고 나서야 4시까지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날로 경계가 안 되고 새벽 4시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 시간 1경계, 시간 경계가 새벽 4시라는 점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와 가스차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가 니로 플러스입니다. 23년도식. 지금 현재 13만 킬로 정도 탔는데, 처음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 100% 충전하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425km 정도 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100% 충전을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나와요. 제가 처음 차를 받았을 때가 12월 11일이었는데 그때는 영하로 안 떨어졌죠. 온도도 그렇게 춥지가 않았는데 100% 충전했을 때 425km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영하권으로 밤 되면 내려가는데, 지금은 충전을 완료하고 나면 한 500km 정도가 주행 가는 거리로 뜹니다. 이걸 봤을 때는 트리컴포트의 주행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했을 때는 연비 위주로 운행을 했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한 3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km 더 넘을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도 있는데 300km를 운행했을 때 잔여 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뜨더라고요. 100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하루에 300km 정도 운행을 할 때 일단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 1단으로 틀고요. 열선 핸들도 틀었다 껐다 그렇게 하고, 히타를 일단 마음껏 틀지를 못합니다. 히타를 틀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훅훅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춥다고 느껴지면 켰다가 또 껐다가, 손님이 춥습니다 이러면은 또 켰다가 껐다가 24도나 25도로 맞춰놓고 히타를 고민 끝에 1단만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친상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추워서 감기 기운도 살짝 있었거든요. 이렇게 히트도 제한을 하면서 하루에 300km를 운행을 하는 게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운행을 해보니까 10km에 많은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들의
의견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300km 정도 운행을 하면 매출이 한 3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 이상 운행하게 되면 대략 한 10km에 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30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300km 운행을 하고 또 필 받았을 때는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 주행거리가 400km를 안심하고 운행 가능한 그런 전기차가 없나? 그리고 지금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잔여 거리가 100km 이하로 남아있을 때 충전을 하게 되면 제 아파트 완속 충전기 7kW짜리로 했을 경우에 한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6, 7시간 충분히 휴식하고 차에 내려가도 차가 충전이 완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근무를 하고 싶어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니로 플러스만 이렇게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래 적은 건지 고민이 좀 되고, 아직 전기차로 업무를 할 거냐 가스차로 업무를 할 거냐 고민 중이시라고 하면 내가 정말 30만 원 이상의 하루에 매출을 올려서 그걸 꾸준히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가스차로 운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겨울만 이러지는 않겠죠. 여름 되면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주행거리가 줄고 할 텐데 하루에 300km 이상 운행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전기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편의 사양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 오토 홀드 그리고 여러 가지 웬만한 편의 사양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 K5 옛날 모델보다는 훨씬 사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루에 300km 이상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루 12시간 이상 열심히 한번 운행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니로 플러스는 추천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0km를 주행을 하고서도 다음날 완충 충전기로 7, 8시간 동안 충전이 가능한 그런 차량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비 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니로 플러스가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짧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EV3가 있는데 EV3도 니로 플러스보다는 한 50km 정도 더 운행을 하는 것 같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V3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니로 플러스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희망하는 400km 운행이 가능하고 마음껏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가스차로 가야 되는데 저희에서는 또 가스차는 25일 만건이면 오히려 무조건 휴무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조금 더 운행을 해보고 저한테 차를 맞출 수 없으면 차에 저를 맞추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애써보고 정 안 되면 차를 안 바꿔주면 저를 못 바꾸니까 회사를 바꾸는, 그러면 안 되겠죠. 며칠 근무도 안 했는데 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참 휴가도 주시고 조의금 봉투 3개나 들고 직접 찾아도 오셨는데 난감합니다. 어쨌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최대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카오 가맹과 비가맹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비가맹 가입을 하고 5일 동안은 거의 콜이 한 3일부터는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한 3일까지는 들어오는 콜이 누가 봐도 안 갈 콜, 픽업 거리가 먼 콜, 하여튼 이상한 콜들만 들어왔었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콜이 들어오고 수락률이 50% 이상 유지가 되니까 콜들이 좀 잘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50%는 순삭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제가 2개 들어오면 1개 정도는 수행한 것 같다 라고 판단했을 때 콜이 좀 잘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50% 이상 유지됐을 때 근거리 배차 경험이 다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손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웠던 거는 그리고 10m, 20m, 30m, 40m, 하여튼 100m 이내로 근거리 배차를 제법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상황이 대부분 콜이 없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콜이 없을 새벽 시간이었고 콜이 없을 낮 시간대 배차를 받았는데 50% 이상 유지되니까 그때 뭐 카카오 가맹 택시들도 빈 택시가 쭉 나래비를 서 있었고 뭐 하여튼 빈 택시들이 절비했는데도 제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배차를 받는 거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10m, 20m짜리 이런 거 받을 때 옆에 카카오 가맹 빈 택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GPS 상에 고객이 호출한 위치에서 제일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차받아서 이 새벽 시간에 가맹택시를 뿌리치고 제가 받다니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근거리 배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길손님을 태웠을 때는 콜 멈춤을 할지 퇴근하기를 누를지 고민하다가 유튜브 인생 후반전님 영상을 보니까 그분은 가맹택시를 하시는데 길손님을 태우면 퇴근하기를 누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콜 멈춤이 나을지 퇴근하기를 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그분 따라서 퇴근하기 하고 있는데 퇴근하기 해도 50% 이상 수락률을 유지하며 그대로 콜 들어오는 게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카카오 콜을 폴드4로 지금 받고 있는데 앞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거치대를 핸들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뒀습니다. 그래서 팔을 공중에 띄어서 콜을 잡았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면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터치를 하기 위해서 폴드폰 거치대를 좀 부품들을 사서 좀 튜닝을 했습니다. 튜닝을 해서 지금은 살살 주행을 하면서도 오른손은 핸들을 잡고 검지나 중지로 인간 지지기 될 수 있게끔 탁탁탁탁탁 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서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콜을 뜨는 거 카카오 T 소리 듣고 누르는 것보다 누르고 있으면은 이 수락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콜 대기할 때는 수동 인간 지지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수락률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80% 이상까지 한번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순사콜로 가는 것까지 치면은 90% 이상 유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사콜 말고 정말 피크 타임 때 말도 안 되는 콜들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80% 수락률을 유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카카오 수락률을 높이려고 하고요. 길손님을 받았을 경우에는 빨리 퇴근하기를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비가맹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다 할 만큼 좋다 나쁘다 얘기할 만큼 그런 데이터를 모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더 경험을 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느끼기로는 제가 열흘 정도 했는데 평균 한 30만원 매출 그리고 콜수는 30콜 조금 언더로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30콜 넘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매출은 한 30만원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가맹이 나은지 가맹이 더 나은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법인택시 추천 회사를 올려달라 말씀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 경험해보니까 온누리 사직동에 있죠. 성일교통 영도에 있습니다. 동창사 감전동에 있고요. 미강운수 수영에 있습니다. 온누리 같은 경우는 익히 법인택시 하실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전화를 하니까 자리가 없다 하고 티오가 나면은 면접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에 취직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며칠 간격으로 자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리가 생기면 오라고 하니까 온누리가 여러 조건을 봤을 때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법인택시 취직하기 1탄부터 3탄까지 나온 내용 중에 좋은 것들은 거기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일교통은 생각보다 유명하더라고요. 영도에 있는데 옛날부터 여기는 자리가 없다. 여기 경영하시는 분의 경영 철학이 좀 남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일교통도 한번 연락해서 꼭 면접 보시기 바라고 동창사도 감전동 은궁 이마트 지금도 이마트 있나요? 행정상으로는 감전동일 겁니다. 거기 보면 동창사 있는데 동창사도 평가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강운수와 신중교통은 같은 계열이죠. 단위 노조로 다른 곳보다 일일 산학금이 한 2만원 정도 더 낮습니다.
산악금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기본적인 혜택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강운수나 신진교통, 위강 계열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위강운수와 신진교통입니다. 이 4개의 회사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밥 택시님이 근무하시는 영남통운 개금에 있죠. 가야죠. 그것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끝내기 전에 영상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댓글에 우리 기사님 한 분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대중교통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정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는 중에 26년도가 빨갛습니다. 26년도 오늘 1월 1일부터 화이팅해서 좋은 데 가신 우리 어머님이 보시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